LG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LG 트윈스가 3위로 내려앉았어요. 네, 5월 23일 이후 57일 만에 3위고 2023년 7월 26일 이후 1089일 만에 5연패를 이뤘는데 LG 후반기 그 출발이 2025 시즌과 좀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에는 전반기 2위로 후반기를 출발했지만 후반기 첫 20경기에서 17승 3패로 질주하면서 정기 시즌 우승으로 가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반면에 올 시즌에는 지금 첫 시리즈인 KT와의 홈 4연전을 모두 내주면서 후반기 불안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LG의 최근 부진의 시작점은 결국 불안한 선발진에서 출발합니다. 시즌 초반 하위 선발로 예상했던 아시아 쿼터 라클란 웰스와 풀타임 2년차 선발 송승기 선수가 기대 이상의 피칭을 이어갔고 시리노스도 부상 이탈 때도 대체 선발 투수들의 활약도 나쁘지 않으면서 꾸준히 선두 싸움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시리노스와 송승기 선수가 6월 초에 이제 동시에 빠지면서 이제 선발진이 흔들리게 됐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영자 선수 부상, 손지호 선수 마무리 그리고 또 선발전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서 이제 강석국 불펜 투수 약세 리오스가 영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 선발 평균 자체점 하위 5팀 중에서 LG가 뒤에서 두 번째예요. 네, 그리고 LG와 KT 4연전 선발 투수 성적을 봐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저 때만 해도 여유가 좀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불과 전반기를 한 열흘이나 2주 정도 남겼을 때 2위와 거의 4경기에서 4경기 반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맞아요. 여유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플러스 15 이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영역 감독이 그 당시에 이제 했던 인터뷰가 전반기 이제 플러스 20 정도로 이제 끝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수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선발 투수가 없는 부분을 여러 선수들로 메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악셀리오스 선수 영입할 때도 선지호 선발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 뒤는 앞에가 잘 이루어졌을 때 뒤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뒤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손지호 선수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다시 선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분명히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손정 선수가 마무리를 맡다 보니까 장현식 선수가 선발로 가는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장현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경험도 있고 필승적 경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보직에 최적화된 선수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앞이 안 되고 있는데 앞에 가능한 선수를 뒤로 빼가지고 클로저로 약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또 위기가 되다 보니까 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우석 선수 이슈나 여러 가지가 풀렸다면 손중 선수는 그렇죠. 본인은 네.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바뀔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 시즌에 LG 트윈스의 선전 이유 중에 하나는 5선발 송승기라고 봤거든요. 네. 송승기의 등장 때문에 사실 연경현 감독도 굉장히 득을 또 받고 근데 올 시즌 전반기는 웰스 선수의 등장이었어요. 네. 웰스 선수가 굉장히 또 활약을 해주면서 플러스 연경현 감독이 구성했던 월 플러스를 어느 정도 충족을 다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투수의 좀 주요 인물은 웰스와 임창규예요. 임창규 선수는 수년간 지금 중심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연패 중에 보면 이 믿었던 선수들이 다 그렇죠.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왜냐면 공격은 저희들이 이제 공격 반등을 하게 되면 LG는 당연히 1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공격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 역할을 할 수 있는 임창규의 견고함하고 웰스 선수가 전반기 초반처럼 잘 버텨줘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마운드만이 아니라 타선도 정말 심각합니다. 물바다 돼버렸어요, 물바다. 지금 LG가 현재보다 좀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발진의 반등과 함께 지금보다 많은 득점이 필요해요. 올 시즌 송찬희, 문정빈 등 신예 선수들이 성장한 소득도 있지만 후반기 순위 싸움을 위해서는 문보경
네, 제가 힘줘야 이야기입니다. 문보경, 오지환, 박동원 선수 등 기존 주축 타자들이 외국인 타자 오스틴 딘을 좀 더 단단하게 받쳐줄 필요도 있고 또 박동원 선수가 거의 지금 주전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쉬어요? 이 박동원 선수는 박동원 정말.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상당히 높아요. 예, 아마 네. 10개 팀 가운데 LG가 제일 높을걸요. 네. 주전 포수 이 의존도가. 네. 근데 저게 박동원 선수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잖아요. 지금 영경 감독은 저희 라인업 쓸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잖아요. 엄청 받겠죠. 근데 네. 실마리가 안 풀리는데 박동원 선수처럼 프리터를 안 쓰면 더 답이 없는 거죠. 오스틴에게 지금 편중돼 있잖아요. 네. 근데 박동원 선수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체력 안배를 못 시켜준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 박동원 선수는 언제든지 걸리면 담장 밖으로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영규 감독도 그런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을 휴식을 부여를 못하는 거예요. 영경 감독이 잘하는 건 선수 휴식 잘 주거든요. 오스틴 선수 전반부에 지명타자 쓰는 거 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할 때 오스틴을 또 일루에 쓰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관리를 잘했던 감독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공격 반등이 지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박동원 선수처럼 저렇게 편중된 기용이 불가피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두로 달리고 있으면 조절을 해주겠죠. 조절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아. 그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3위로 밀렸는데 여차하면 또 4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선발도 못 던지죠. 방망이 못 치죠. 이거는 뭐 투타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LG는 워낙 이 최근에 또 우승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저력에 있는 팀이니까 어느 순간 또 한두 번 승리를 또 만들어내게 되면 야구라는 게 또 흐름이 또 바뀔 수가 네.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선수들의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 다 큰 경기 경험이 많은 선수들 어떤 그 흐름이 딱 바뀌었을 때 이게 기회다라고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100% 믿기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LG 트윈스 선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만약에 분위기를 바꾼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는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바꾸느냐의 어떤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금 LG는. 지난번에 이제 장성호 의원이 보이는 기록보다 더 많은 승리를 하고 있다 지금 LG가 이렇게 네,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기록 보면은 1위를 할 수 있는 팀이 아닌데. 다 중위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1위를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타나는데 사실 보이는 기록보다 더 많은 승리를 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타선이었죠. 그때는, 그렇죠, 맞죠. 예. 그때는 정말 질 것 같은데 꼭 어떻게 타선이 뒤집어서 정말 뭐 그걸 또 송찬, 이기고. 예. 네. 송찬이, 문정빈 그쵸. 뭐 이런 그 1.5군급들이 또 활약을 해주면서 또 그 고비를 넘기고 또 근데 했었죠. 지금은 이제 주축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지금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팀이 전체적으로 지금 다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 팀이니까 어떨 때는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거든요. 팬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지고 있으면 질것 같죠. 질 것 같아요. 근데 이기고 있어도 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그래요. 그래서 야구가 참 희한해요. 그래서 LG 트윈스가 공격력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선발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발이 연패 중에 원사이드게 벌어지면 이거를 그렇죠. 지금 타격 흐름이 반등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선발진들이 좀 촘촘한 피칭을 해 나가면서 유기적 플레이로 빈 공간을 파고들고 이런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공격력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선발진들 초반 5회 이전에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망이가 지금 워낙 안 맞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선발이 버텨줘야 그냥 되는 거예요. 한두 점 네. 내주고 그냥 석점 정도 딱 내서 그럼요. 3대2, 뭐 3대1. 그러니까 사실 지금 LG의 타선을 봤을 때는 그런 경기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점수가 갑자기 뭐 안 좋았던 타선이 막 오스틴을 제외하고 뭐 박동원이 뻥뻥 치고 홍창기가 어떤 한두 선수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타선 전체가 갑자기 그렇게 변모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토러스트의 약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토러스트가 최근에 이제 계속 나갈 때마다 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1선발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1선발 아니에요. 1선발 외국인 원더펀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아쉬움이 사실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난감한 게 네. 연패 중에 물론 이제 그 삼성전에는 리오스 선수가 패전이 됐지만 그 뒤에는 토러스트, 웰스, 임창규, 송승기예요. 선발 패들이 쭉 있으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에이스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음. 예, 진짜 그 KT전에서 보면 톨 허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웰스 이렇게 쭉 패를 하니 사실 이게 동력을 좀 상실한 듯한 그런 느낌을 네, 맞아요. 받게 그런데다가 하죠. 이 지금 나왔던 네. 이 지금 뭐 토로스트부터 시작해서 웰즈 임창규 있잖아요. 네. LG가 선취점을 가져간 경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음. 경기 초반에 점수를 너무 빨리 내줘요, 지금. 음. 예. 음. 그러니까 LG 트윈스 마운드가 경기 초반부터 싹 그냥 점수를 내주다 보니까 그렇지. 그 이제 분위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두 번 치고 세네 번 치고 아 지금 우리 팀이 음. 약간 그 밸런스가 안 좋구나 그러면 주잖아요. 점수 주면 졌네. 오늘 어렵겠는데. 그냥 그 더가웃에서 분위기가 싹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LG가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LG 밖에서 봤을 때 LG가 그런 분위기가 과연 만들어지겠어?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가? 근데 진짜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정말 최근 몇 년간 LG 더가웃에서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약간 맞아요. 만들어진 느낌?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LG한테는 어떤 반전 카드가 꼭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그 LG 구단도 반전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거고 그 이 지금 흐름이 다른 팀이라면 좀 몰라도 LG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시즌 중에 또 반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아직 지금 7월 20일이에요. 예, 가을 야구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한 60경기 남았나요? 그렇죠. 지금 네. LG도 네. 40, 50. LG도 55경기? 지금 89경기를 치렀으니까. 네. 네. 89? 네. 근데 이게 외국인 투수의 기한이 8월 15일이라 급하긴 또 급할 거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유 있는 듯 하지만 특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를 갖고 있는 팀들은 하루하루가 손살처럼 지나갈 거예요. 지금 좀 굉장히 급한 상황일 겁니다. 불과 진짜 몇 주 만에 이렇게 쭉 빠진 거예요, 지금 LG가. 네, 그러니까 LG 그렇죠. 보이죠. LG 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7월에 4승 7패거든요. 네. 3할 6분 4리예요. 네, 네. 근데 어쨌든 LG 저력으로 연승을 해서 5할을 딱 맞추면 또 그 도파민들이 있어요. 그 끌고 어떤 가죠, 또. 그 네. 어떤 그 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경 감독이 구상하는 플러스 5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5할을 맞춰야 되는 예, 그 마이너스를 지금 플러스로 지금 봉합을 시켜야 되는 그 위치에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잘하는 팀이 갑자기 이렇게 연패 빠지고 그러면 뉴스거리인 거죠, 이게. 데미지가 훨씬 더 네. 큰 것 같아요. 뉴스거리인 네. 거예요. LG가 이렇게 쳐진다는 게 뉴스거리인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LG는 당연히 1위 아니면 2위. 약간 철옹성의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워낙 사실 이 주전들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들 그리고 마운드에서 이렇게 탁탁탁 나눠서 보직을 보면 그래도 리그에서 탑3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탄탄한 마운드를 또 네. 구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기혁 감독이 또 우승 두 번 하면서 우승 청부사다운 느낌도 보여줬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 가고 누가 봐도 LG는 거의 뭐 1강 아니면 2강이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쭉 빠지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LG는 안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오바지만 신의 영역에서 약간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온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약간 LG 팬분들은 진짜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장현식 역할 굉장히 크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경기가 사실 한 경기 한 경기가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되고 한 경기 한 경기가 설렘으로 느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LG 경기는 한 경기 한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어서 저력이 있으니까. 네, 또, 선발 예. 투수가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보경 선수에 대해서 힘을 줘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뜻하지 않는 부상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WBC에서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근데 뭐 체력적으로 이제 WBC가 있는 해는 뭐 선수들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거는 문병현 선수가 뭐 작년에 뭐 자장 성적이 좋았고 네. 그리고 WBC에서도 국제 대회에서 통한다는 어떤 성적을 내줬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앞선 그 문보경 선수가 보여줬던 성적과 올해 WBC를 합친다고 한다면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했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부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은 모든 어떤 그 마이너스의 근원이다. 뭐 이렇게 사실 느껴집니다. 저는. 네. 그러면 지금 타선에서 다 뭐 분발해야 되겠지만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선수가 있다면 글쎄 누가 저는 될까요? 선수가 아니라 그냥 오스틴 앞뒤에 배치된 선수들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야지 그냥- 오스틴이 좀 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오스틴에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LG 라인업을 보면. 근데 오스틴 하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죠. 안 되죠. 근데 네. 이제 오스틴은 뭐 3번에 이제 계속 기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앞뒤에 배치된 타자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라인업은 뭐 늘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오스틴과 함께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약에 오스틴이 3번이라고 한다면 2번과 4번. 뭐 이렇게 아마 앞뒤로 배치된 타자들이 아마 현경 감독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생각하죠. 타선이 뭐 처된 상황에서 여기서 점수 안 나면 점수 안 나는 거거든요. 못 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오스틴과 함께 과연 타선을 이끌어갈 뭐 2번과 4번 아니면 3번과 5번 뭐 4번에 기용을 한다면 이 선수들의 역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LG가 지금 가장 위기, 아니 올 시즌 통틀어서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위기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또 LG가 될 수 있거든요. 정민철 위원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저력이 네. 있어요. 네. 저력이 있고 우리가 이제 LG 트윈스의 이 걱정을 이렇게 얘기할 줄은 사실 몰랐고.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요. 불과 이제 뭐 지금 얼마 섭 안 시간에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많은 게 이제 KBO 리그이기도 하지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LG 트윈스가 예를 들어서 뭐 최악의 상황이 뭐 밑으로 쭉 미끄러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네.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투수 관점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있던 뭐 웰스 선수와 임창규 선수의 역할이 꽤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울산의 김상욱 시장이 울산 웨일즈 운영에 연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즌 종료 후 시민 의견을 수립해서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 은퇴 선수 모임인 1구회와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김상욱 울산시장의 발언에 잇따라 입장을 발표를 했었죠. 1구회는 김 시장의 발언이 야구인과 팬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구단을 정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수협회 웨일즈가 창단 반년 된 신생 구단인 만큼 단기간의 재무 성과만으로는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관중 유입과 지역 경제, 유소년 야구 활성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구계에서는 김상욱 시장이 야구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공감하고 납득할 어떤 구단 운영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울산 웨인즈가 사실 이제 창단 준비하는 소식 알려지고 또 뭐 KBO와 협약을 맺고 또 KBO 이사회가 참가를 승인하기까지 한 거의 창단되기가 한 2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른데 가장 큰 이유가 그 선거 때문이 그렇죠. 그랬던 거죠. 예, 김두겸 전 울산시장 임기와 선거 때문이었는데 일단 김상욱 시장의 그 발언에 대해서 두 분도 좀 들으셨죠? 네, 그럼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절대적인 거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울산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분명히 챙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섣부른 발언.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야구단이 어떻게 창단이 됐고 또 그리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네. 얼마의 돈이 들어간지는 분명히 뭐 다 알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 주변 이 창단했던 분들이 이 울산시에 또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벽하게 인지가 된 이후에 뭔가 기사로 나왔으면 조금 더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창단한 지 반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어렵게 또 창단이 됐고 이 취지가 울산에는 또 프로야구 팀이 없고 그리고 이 프로야구 팀으로 인해서 또 야구에 종사하는 어떤 그 직업 또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굉장히 야구인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를 안 하고 너무 섣부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야구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장성현 설명 쭉 해주셨고 동의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반 사항을 이제 확실히 이해하고 대화를 다시 나눠야 될 것 같고 저 바람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빨리 일단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1구회와 이제 선수협의 성명을 내면서 약간 그런 어떤 야구계의 분위기가 김상욱 시장한테도 전달이 됐겠죠. 네, 그리고 울산 웨일즈도 울산시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체육회 소속이긴 한데 원래는 구단주가 울산시장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선거 때문에 울산시장이 되지 못하고 지금 체육협회 회장이 지금 구단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울산 웨일즈와 울산시도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김상욱 시장이
원래는 7월 17일 제헌절에 시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김사호 시장도 기꺼이 하겠다고 했고 허구현 총재도 그 자리에 참석해 하는 걸 약속이 됐다가 비예보가 나오면서 연기가 됐고 7월 26일 두산 베어스 경기 때 그 경기를 앞두고 시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허구현 총재도 그 시구 하는데 행사에 참석을 하고 김상욱 시장과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야구계의 어떤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상욱 시장도 좀 야구에 대한 좀 이해가 그나마 그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울산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울산 그 웨일즈가 법인화가 되면 이 기업이 나서서 스폰으로 이제 후원해주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아직 반년밖에 안 된 신생 시민구단인데 너무 빠른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건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 네. 그 이제 1000만을 넘어서 야구 인기가 득이 되면 득이 됐지 해가 될 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저건 뭐 진짜 숙고해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은 이제 축구 도시라는 이미지가 좀 세잖아요. 예, 롯데자이언츠의 제2구장으로 또 불리고 있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어떤 그 정치인들의 정책을 넘어서서 울산 시민들의 볼거리를 하나 더 제공한다는 의미로 간다고 한다면 또 야구가 뭐 지금 1200, 1300만 원을 또 가고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면 울산 시민만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뭐 한 대에 또 뭉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울산 웨일즈의 창단 그리고 존속은 저는 뭐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